사우디 첫째 공주가 한국 남자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그것도 왕세자를 거역하고 히잡을 벗은 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 라일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장녀로 태어나 23년 동안 황금 세장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단 한 번의 한국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가족도 지위도 심지어 제 나라의 전통까지 뒤로하고 한국 남자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이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통과 자유, 권력과 진심, 그리고 두 문화가 충돌하며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한 여성의 인생을 구했는지, 그리고 왜 저 같은 공주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자유라는 걸 제 이야기를 통해 느껴보세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었죠. 검은 니캅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저의 니캅을 벗기려 했습니다. 안 됩니다. 공주님의 얼굴은 가족 외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제 경호원 알리가 의사의 손을 거칠게 밀쳐냈어요. 하지만 응급 상황이었죠. 그때 한 의사가 침착하게 다가왔습니다. 여성 의료진만 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선 반드시 얼굴을 봐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정윤석이었습니다. 군의관 출신이라고 나중에 알게 됐죠. 그의 단호하면서도 배려 넘치는 목소리에 경호원도 마지못해 물러섰어요. 여성 간호사의 도움으로 니캅을 벗었을 때 처음으로 한국의 병원 공기가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심장 검사를 받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사우디 왕실의 라일라 공주. 아니면 그저 한 명의 환자. 이상하게도 이 낯선 나라의 병원에서 처음으로 저는 그냥 저로 존재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주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느낌이었어요. 어쩌면 이런 감정이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사우디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황금빛 왕궁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겉으로는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일어나 5번의 기도를 드립니다. 항상 니캅으로 얼굴을 가리고 검은 아바야를 입죠. 저는 왕세자의 첫째 딸로서 완벽한 이슬람 여성이 되도록 교육받았어요. 라일라, 내 결혼은 이미 정해졌다. 알투바이 가문의 아들과 내년에 혼인할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곧 법입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죠.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 알게 된 바깥 세상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되었죠. 여성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공부하고 사랑하는 나라. 라일라, 한국의 의료기술 시찰단에 참여하라. 아버지의 명령은 뜻밖이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 사업을 위해 제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가족 없이 외국에 나갈 기회였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내심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새 장박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깨끗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여성들의 모습이었죠. 짧은 치마, 화려한 화장,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들. 저도 모르게 니캅 속에서 미소가 번졌어요. 호텔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을 때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빛나는 한강과 높은 빌딩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들. 이 도시는 살아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서울. 이 활기찬 에너지가 저를 깨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꿈을 꿨어요. 검은 니캅 없이 서울 거리를 자유롭게 걷는 꿈이었죠. 다음 날 의료시설 시찰이 시작됐습니다. 강남대병원의 첨단 장비들, 친절한 의료진들.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정윤석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병원을 안내하며 미소 지었어요. 저희 병원은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특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저희의 철학이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가슴에 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쓰러졌고 환자가 되어 다시 그를 만나게 됐죠. 심장에 경미한 문제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발작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윤석 의사는 제 검사 결과를 설명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공주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간 병원에 머물며 검사를 더 해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의 질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 의견을 묻다니요. 사우디에서는 의사들도 제게 명령조로 말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은 메카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기도용 매트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식사는 모두 할랄 음식이었고 간호사들은 모두 여성들이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환자를 이렇게 대하나요? 제가 물었을 때 정윤석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자의 문화와 신념을 존중하는 것은 치료의 기본입니다. 군의관 시절부터 배운 원칙이죠. 그는 군대에서 의료봉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치료하며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평생 듣지 못했던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으니까요. 병원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맞춰 간호사들이 조용히 퇴실했고 기도가 끝나면 노크 후 들어왔어요. 라일라 공주님, 오늘은 어떠세요? 김수진 간호사는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사우디 문화에 관심이 많다며 질문을 자주 했어요. 처음엔 경계했지만 곧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이렇게 자유롭게 일할 수 없어요. 부럽네요. 제가 말하자 김수진 간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도 예전엔 달랐어요. 여성의 권리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변화는 가능한 것인지, 우리나라도 언젠가 달라질 수 있을지. 병원 식당에서는 할랄 음식만 따로 준비해줬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외워두고 그 시간엔 절대 병실에 들어오지 않았죠. 작은 배려들이 모여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이곳에선 모두가 저를 인간으로 대해주네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주가 아닌 그냥 라일라로 존중받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정윤석 의사가 있었죠. 사우디에서는 어떤 음식을 주로 드세요? 어느 날 정윤석 의사가 물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양고기 요리를 많이 먹죠. 캅사라는 음식이 우리의 주식이에요. 한국에선 양고기보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어요. 물론 할랄은 아니지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사소한 대화였지만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 할랄 음식은 없나요? 비빔밥이나 야채 위주의 음식은 할랄로 조리할 수 있어요. 언젠가 맛보실래요? 그의 제안에 저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경호원 없이 식사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좋아요. 기회가 된다면요. 저의 대답에 정윤석 의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공주님은 웃으실 때 더 아름다우세요.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금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정밀 검사를 위해서는 니캅을 완전히 벗어야 합니다. 정윤석 의사의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족 외의 남성 앞에서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여성 의사로 바꿔드릴까요? 그가 배려해 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낯선 자유를 맛보고 싶었죠. 괜찮아요. 진행해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니캅을 벗었을 때 처음으로 병실의 공기가 직접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의 해방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정윤석 의사는 담담하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저를 그저 환자로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전문가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저는 니캅을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병실에서는요.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았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진짜 라일라의 모습이었나요? 어떤 느낌인가요? 정윤석 의사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마치 새 장에서 나온 새 같아요. 자유롭고 두렵기도 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선택을 지지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내일이면 퇴원입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정윤석 의사가 마지막 진료를 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대답했어요. 슬퍼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말을 마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다니요. 정윤석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내일 저녁 남산타워에 가보실래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데이트 신청이었어요. 사우디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었습니다. 경호원은요? 병원 뒷문으로 나가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2시간만이라도 자유를 느껴보세요.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준비해준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니캅 대신 가벼운 스카프로 머리만 살짝 감쌌죠.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옷, 제가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펼쳐졌죠. 정윤석과 저는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문화, 사우디의 전통, 그리고 우리의 꿈에 대해서요. 라일라, 당신은 공주이기 전에 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그의 말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로 돌아오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사우디 대사관 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있었어요. 라일라 공주님, 귀국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바로 출국해야 합니다. 대사관 직원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누군가 어젯밤 저의 외출을 목격했나 봐요. 아버지께서 분노하셨을 게 분명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겨우 그 말을 하고 저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대로 돌아가면 더 심한 감시 속에 살게 될 테고 약혼은 서둘러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정윤석은 다시 만날 수 없겠죠. 용기를 내어 정윤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병원으로 오세요. 제가 도울게요. 어떻게든 호텔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윤석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호원들과 대사관 직원들이 병원에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저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지만 정윤석이 앞을 막았습니다. 이곳은 한국입니다. 성인 여성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데려갈 수 없어요. 한국의 헌법과 의료법이 라일라 공주님을 보호합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경호원들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곧 경찰도 도착했어요. 한국 법률에 따라 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경찰의 설명에 대사관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자원봉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명호 할아버지였어요. 내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명호 할아버지는 전쟁의 참상과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자유란 강요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공주라고 해서 그 권리가 없는 건 아니지. 그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저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니 그 생각은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이틀 후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직접 한국에 오셨습니다. 김명호 할아버지가 특별한 방법으로 아버지와 만남을 주선했다고 해요. 두 분은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셨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명호 할아버지는 예전에 중동 지역 외교관으로 일하셨고 아버지와 옛 인연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에게 한국의 발전 과정과 문화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우리도 전통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죠. 딸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김명호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조언이 아버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드디어 아버지와 마주한 순간이 왔습니다. 병원 VIP 회의실에서 우리는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 안에 작은 동요가 보였습니다. 라일라,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다. 왕실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느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단지 제 자신으로 살고 싶을 뿐이에요.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느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저를 라일라라는 한 사람으로 대해줍니다. 공주가 아닌 그냥 저로요. 그리고 정윤석 의사는 그는 제 지위가 아닌 저 자체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라일라? 처음으로 아버지가 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저는 정윤석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의료를 공부해서 언젠가 사우디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정윤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라일라 공주님의 지위가 아닌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요. 제 생명을 걸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달 뒤에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생각해보마. 그것은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가능성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우디로 돌아가셨고 저는 한국에 남아 정윤석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사우디의 아름다움을 들려주었죠. 2달 후 약속대로 아버지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었는지 물었을 때 아버지는 김명호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보여준 저의 달라진 모습이었죠. 결혼식은 한국과 사우디 전통이 혼합된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한복에 사우디 전통 장식을 더한 드레스를 입었어요. 양국의 음식과 음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축제였죠. 결혼 후 저희는 한국-사우디 문화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두 세계 사이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을 통해 문화적 이해와 자유의 가치를 이야기했어요. 작년에는 저희 딸 누르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아랍어로 빛을 의미해요. 저희 딸은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배우며 자랄 것입니다. 한국의 존중과 배려, 사우디의 전통과 가족 가치를요. 제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와 존중, 그리고 문화적 이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 여성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문화는 다르지만 자유와 행복은 인류 공통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서울의 해돋이를 바라보며 제 선택이 옳았음을 느낍니다. 저희 딸 누르는 이제 4살이 되었어요. 한국어와 아랍어를 동시에 배우며 두 문화의 다리가 되어가고 있죠. 엄마, 오늘은 할아버지랑 영상통화할 거예요? 누르의 질문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완고하셨지만 손녀의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요즘은 일주일에 2번씩 영상통화를 하시며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저희 문화센터는 중동 여성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사우디 여성들이 한국을 방문해 의료, 교육, IT 분야를 배우고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명의 사우디 여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입학했죠. 라일라, 오늘 새 프로젝트 승인 났어. 정윤석은 여전히 의사로 일하면서 저희 센터의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에 한국형 여성 전문 병원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의외로 아버지께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셔서 놀랐습니다. 내 이야기가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김명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희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센터에 자주 오셔서 지혜를 나눠주시죠. 할아버지 덕분에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과 중동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우디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책이 비공식적으로 번역되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읽히기 시작했고 그 영향으로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성 의사와 교사의 수가 늘었고 해외 유학을 떠나는 여학생들도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우디 정부가 여성들의 해외 단독 여행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는 내용이었죠. 아주 작은 변화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후회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화려한 왕실 생활과 공주라는 지위를 포기한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된 사람이 다시 세장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저는 이제 공주가 아닌 라일라 정으로 살아갑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그리고 그 권리는 이제 더 많은 여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드는 법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꿈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